자,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죄입니다. 자, 어떤 죄가 있는지 노트부터 먼저 볼게요. 노트는 159페이지. 자, 도주죄가 있고 특수 도주죄가 있죠. 집합명령 위반죄, 도주 원조죄가 있고요. 은닉도피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죄들은 미수가 있어요. 미수가 있고 예비음모가 없는데 예비음모가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도주를 도와주는 죄 있죠. 원조죄. 이 원조죄는 예비음모가 있다. 자, 시험에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은닉도피죄인데요. 이 은닉도피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미수가 없어요. 다른 죄들은 미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은닉도피죄는 미수가 없다. 그리고 친족간에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갑니다. 자, 교재를 가면 도표가 나오죠. 은닉도피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수가 없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예비음모 관련해서는 원조죄만 있습니다. 원조죄만. 자, 그 다음 친족간의 특례는 은닉도피죄의 경우만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주죄입니다. 자, 도주죄는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 되죠.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한 자는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도주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격을 보게 되면 즉시범이다. 정리해 두시고요.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주체 관련해서 법률에 의하여 그랬는데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주자가 훗날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도주죄는 여전히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자라 했죠.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 체포된 자는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경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서 체포된 자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가석방, 집행유예, 보석 중인자. 중인자는 체포 구금된 자가 아니잖아요. 형집행 정지, 구속집행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체포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별표칩니다. 자, 사실관계 한번 보면요. 경찰관 사인은 새벽 6시경에 갑을 발견하고 갑에게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 아니한 채 했습니다. 말해주지 아니한 채 세무칩니다. 이것은 적법합니까? 불법합니까? 밑에 나와있지. 이것은 파란색으로 불법 체포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갑은 도주했다 이런 겁니다. 도주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체포는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래서 이 체포는 불법 체포된 자이기 때문에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자, 행위는 도주죠. 도주 기수시 관련해서 체포자,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판례 보면요. 빨간색으로 즉시범 동그라미. 출제 몇 번 되었습니다.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다. 기수식이 종료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즉시범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자, 집합명령 위반죄는 전항의 장소에서 구금된 자가 그랬어요. 그치? 체포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따라서 잠시 해금됐다,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 위반했을 때 본죄가 되는 거예요. 자, 총론 시간에 배우자 진정부작위범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 조항이 현행법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고요. 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잠시 풀려났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으로 불법 출소하였다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해금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도주죄가 될 뿐이지 집합명령 위반죄가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특수도주죄는 됐고요. 다음. 자, 도주 원조죄를 볼게요. 자, 도주 원조죄라고 하는 것은 제목 자체에서 보았듯이 도주를 원조하는 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주가 기수가 되기 전에 도와주는 것이지 도주가 기수가 된 후에 도와주는 것은 도주 원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팔에 나와 있지? 발레별표 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도주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밑에 범인 도피죄가 될 뿐이다. 도피죄가 될 뿐이지 뭐는 아니다. 도주 원조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 그쵸? 기수되기 전에 도와줘야 돼요. 기수에 도와주는 것은 원조죄가 되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판례 출제가 무수히 많이 되는 판례예요. 자, 성격을 보시게 되면 자, 본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각칙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교사방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본죄는 도주죄와 표류적 공범관계에 있는데 자기 도주죄와는 달리 기대 가능성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주죄에 비해서 무겁게 처벌한다. 이것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간수자 도주 원조죄는 똑같아요. 조문 구조는 똑같은데 예비음모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도 했네요. 왜? 앞 페이지 보면 도주 원조죄도 예비음모가 있어요. 단순 도주 원죄도 예비음모 있고 간수자 도주 원죄도 예비음모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범죄 나오죠? 이 7번 은닉도피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조문을 보시게 되면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벌금입니다. 벌금. CF 금고 이상 하면 틀려요. 틀려요. 벌금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형법상에 있는 범죄들 있지? 각칙상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배운 범죄들은 전부 다 벌금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각칙에 있는 모든 범죄들은 본죄의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2항 체크하시고 친족,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죄를 범해줬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친족 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된다는 걸 봐두셔야 됩니다. 자, 성격 보시게 되면요. 위태범이다. 동그라미. 유언범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주체는 범인 이외의 자다. 범인 이외의 자. 따라서 이때 범인은 타인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타인을 말하기 때문에 범인 자신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범인 자신의 자기 도피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전부 다 본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체크해 두세요. 얘도 출제가 된 적 있죠.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했다 하더라도 본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판례가 밑에 나오지?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타 공동정범할 때 공동정범 동그라미를 도피케 했다 했잖아요. 그랬다면 본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출제가 여러 번 되었던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타인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그래, 공범도 포함된다고. 그쵸? 공범도 포함되는데 밑에 범인 스스로 하는 자기 도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일단 끊어볼게요. 끊어보고 자,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범죄를 파란색으로 자기 범죄 세무치세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죄가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갈 땐 끊고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죄를 도피하게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됐죠? 자, 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갑과 을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했을 때 갑과 을 세무치시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가로 1고 자기 사건이다. 자, 근데 갑을병이 지금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이 누구예요? 갑과 을이 앞에 있는 사람이죠. 갑과 을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병이 콜라텍을 실제로 양수하여 운영하였다고 허위를 진술했다. 누가 허위 진술했어요? 그래, 갑과 을이 허위 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허위자를 제출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갑을이 도피되는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도피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앞에 나와 있잖아. 1번에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것은 도피죄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범도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색깔 칠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자기 범행, 여기 갑과 을이 누구다?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될까? 자기 사건은 죄가 되지 않지만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해서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학설과 판례가 갈리거든요. 학설은 볼 필요 없어요. 판례는 이것을 긍정한다. 이런 말이.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자,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면 마지막에 조그만 글씨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은닉도피죄 배우고 있죠. 은닉도피죄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 위증죄 나올 겁니다. 위증죄 뒤에서 똑같이 나오고요. 증거인멸죄, 무고죄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형법 판례에는 이 네 가지에 관련된 판례가 전부 다 있어요. 자, 전부 다 자기 사건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전부 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건은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교사방조를 해서 나 좀 은닉도피케 해줘. 나를 위해서 위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증거인멸 좀 해줘. 나를 위해서 무고를 좀 해줘. 이렇게 교사방조를 하게 되면 교사방조죄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부 다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보게 되면 자,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해서 나를 위해서 은닉도피케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것을 교사죄라고 긍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별표를 쳐볼게요. 자, 여기서 범인 스스로 하는 도피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파란색으로 세움 쳐보세요. 파란색으로. 그치? 앞에서 배웠지? 그쵸?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뭐만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도피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도피를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요청이라는 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교사가 가능해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했을 때 교사범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판례란 말이에요. 그건 오른쪽에 나와요. 오른쪽에 나와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처에게 정보 제공한 사건 나와 있지? 별표 쳐보시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할 때 타인 동그라미 자백을 하게 하여 도피죄를 범하게 하였다 했을 때 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타인 또 나와 있지? 타인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교사든 방조든 상관없어요. 교사 형태든 방조 형태든 교사죄,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인 속에는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물론 이제 친족 같은 경우에는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서 벌하지 않지만 그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제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이 방조가 나와 있잖아요. 이 방조를 색깔 한번 칠해보면 사실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서 심리적 안정에다 색깔 칠하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방조다 이런 말. 어떤 형태로 방조 안정시켜 주었나요? 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 처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방조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파란색 펜 들어보시면 자, 2번 올라가 보세요. 목적지로 이동시켜달라 세모, 대법원 하나 구해달라 세모. 이것은 통상적 도피의 한 형태이지 이것만으로는 교사범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교사죄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즉 범죄 결심이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 결심을 있게 하는 것이 교사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 어디까지 목적 좀 데려다 줄래? 대법원 하나 구해줄래? 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교사를 보기에는 약하다. 이것은 통상적 도피 한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됐고 자 밑에 판례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으로 하여금 할 때 타인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역시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많이 봤죠. 이것은 총론 시간에 봤어요. 총론 시간에. 그래서 행위 도중에 공동 범위를 가지고 가담을 하게 되면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어디서 배웠지? 승계적 공동정범 할 때 배워요. 총론 시간에 나옵니다. 이런 논리는 자, 종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 그러니까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돼버리잖아요. 방조죄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면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밑에 2번이죠. 자, 허위자백하게 하였는데 그 갑의 사기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갑과 공모하여 진범 등을 의뢰하는 등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뭡니까? 방조죄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즉 1번에 도피행위 도중에 그치?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피고인과 갑과 공모하였는데 그 공모라는 형태가 여기서는 뭐다? 방조 형태로 가담하였다. 방조 형태로 가담하게 되면 이 변호인에게 도피죄의 방조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를 불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경찰관인 공소의 2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하여금 수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동그라미. 이것도 뭐가 된다? 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피고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은 도피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교사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강정호 야구 선수인가? 메이저리그 있는 그 사람도 이렇게 한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차두리도 그랬나? 또 몇 명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스포츠인들이 이거 한번 걸리게 되면 큰 치명타를 얻게 되니까 친구를 불러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피고인은 뭐가 된다? 도피죄의 교사나 방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객체 볼게요. 자, 객체를 보시게 되면 벌금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범, 공범, 기수, 미수, 예비 음모도 포함되고요. 2번 체크하세요. 반드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범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역시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1번, 2번 전부 다 체크하세요. 전부 다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범이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팔 한번 가볼까요? 빨간색으로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수사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수사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전부 다 객체가 된다. 이 사람을 숨겨주면 안 돼요. 공소가 제기될 필요 없고 유죄 판결 받을 필요 없고 진범 여부 묻지 않고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이거나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숨겨주게 되면 뭐가 된다?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행위를 볼게요. 행위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와 있네요. 밑에 예를 보게 되면 뭐 도피 자금을 준다든지 변장용 의류 가방 등을 제공한다든지 안보와 수사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소시기 관련해서는 계속범위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에 나오네요. 밑에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행위도 계속된다는 것은 아하, 이 죄가 계속범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피케 하는 것은 왜 나와있지? 직접 도피 자금을 준다든지 변장용 의류 등을 가발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에 가보면 빨간색으로 직접 범인을 도피케 하는 것,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익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단순히 간접적으로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잘 나와요. 직간접 불문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은닉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 제공해주면 돼요. 방 하나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거 장소를 제공해주고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라는 언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강제를 행사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복종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 하나만 제공해주면 번제는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만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별표 치세요. 이거 전부 다 전 시간에 전부 다 했던 거예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기만 착오에 빠짐으로써 체포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는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일단 여기서 끊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 진술만 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그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된다 할지라도 역시 도피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밑에 판을 보면 그래요. 기소 중지자인 자임을 알면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고 했을 때 체포 발견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임차인을 자신의 처 명의로 바꿔서 오피스를 하나를 얻어줘요. 그럼 거기 있으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찾아러 다녀요? 경찰이 발견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은닉도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판에 볼게요. 자, 은닉도피죄가 되는 판에 볼게요. 자, 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투숙해 해주잖아요. 연락해서 만나게 해주고 범인을 자처해서 체포와 발견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번제가 됩니다. 그 밑에도 범인임을 자처하죠. 밑에도 범인임으로 가장하죠. 그쵸? 그래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 다음 허위사실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케 하잖아요. 전부 다 체포 발견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요 1, 3, 4, 5를 묶으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도피죄가 된다. 은닉도피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허위 진술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허위 진술로만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범인임을 자처하면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체포 발견의 지장을 초래해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면 이것은 번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여기 바지 사장 사건 나와 있죠. 바지 사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래서 체포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번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묵비, 허위 진술, 묵비, 허위 진술, 묵비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허위 진술 계속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실제로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곤 하더라도 단순하게 허위 진술로만은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려면 허위 진술 말고 뭐가 붙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했다는 말이 붙어줘야지 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죄가 되지 않고 자, 단순한 안부라든지 통상적인 인사말 등은 죄가 되지 않아요. 개업식 날에 야 와준이 고맙다 야 항상 몸 조심하고 다녀라 야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그 다음 가명으로 예금을 해두었는데 현실적으로 위 범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예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본죄가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인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에도 송금하지 않았고 밑에도 인계되지 않았지? 이것만으로는 일단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0번 잘 나와요. 10번 체크하시고 10번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신원 보증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 신원보증서의 허위사항을 파란색으로 세워주시고 이 신원보증서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주관적 요건 볼게요. 자, 이 사건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렇게 쳐보시고요. 자, 본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대한 인식은 실제로 그것이 벌금 이상의 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법정형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법정형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치? 무슨 죄는 몇 년이고 무슨 죄는 몇 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 우리 형법상에 기재된 죄, 내가 한 번쯤 들어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숨겨주면 안 되잖아요. 숨겨주었을 때 은닉도피죄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인원수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까지는 없다. 자, 2번. 자,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실토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고의가 있구나라고 해서 본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 수표 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되기 전날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가 부도가 날 것이다. 부도가 나면 수배를 받을 것이다. 는 사정을 알았다면 알고서 숨겨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은닉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친족 간의 특례네요.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숨겨주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즉 책임이 조각되어서 즉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친족 동거가족이라는 범위는 민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 판 한번 볼게요. 자, 동거전 사건 별표를 쳐보세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죄를 범한 자라 하는 것은 혐의를 받는 자도 되고요.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게 되면 체포 발견을 지장에 초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곧 형사사건이 될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거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나오네요. 자, 친족 범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서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밑줄 그시고 X 포함되지가 않는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N을 없이 처벌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관계 읽어보시고 자, 밑에 건 봤죠? 앞에서 봤어요. 일단 별표 쳐보고요. 타인으로 하여금 할 때 타인 동그라미 치시면 교사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타인 속에는 친족 동거가족이 이 타인 속에 포함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치? 여기서는 타인이 누구로 나와요? 동생으로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동생 동그라미. 동생을 대신 출두시켜서 조사받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형에게는 무슨 죄가 됩니까? 교사범이 되겠죠. 동생은요? 동생은 친족 간의 특례 적용되어서 동생은 책임 조각되기 때문에 동생은 무죄가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